자, 수위의 변화 요인 중에서 대체제가 나오죠. 대체제는요,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만족 효용이 비슷해요. 비슷하면 어느 상품을 이용을 해도 관계가 없는 상품이 무슨 상품? 대체제.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 하면은 우리 홍차, 티, 커피, 티, 홍차의 관계, 또는 우리 콜라, 뭐 사이다의 관계라든지, 자, 이런 것은 대체제죠. 아파트 우리 나오면 뭐죠?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뭐 돌아가면서 막 출제를 하니까, 자, 이런 것은 대체 관계 있는 상품. 그럼 보완제는 뭐죠? 보완제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하면 프림, 빵 하면 버터, 이런 거.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하면 뭐예요?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은 보완제. 예, 보완제. 그럼 자동차 하면은 뭐다? 예, 휘발유, 보완제. 예,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에 있어서 뭐가 변하는 거야? 가격이 변하는 거지. 가격.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체제인 뭐가 있죠? 대체제인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제일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우선은 수요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해요. 수요량은 줄어들죠. 무슨 법칙? 수요 법칙. 항상 우리 배운 걸 이용을 하면 돼요. 이 수요 법칙을 먼저 딱 봐서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자,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증가를 시키겠지. 증가시켜. 예, 증가시킨다. 자,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이렇게 뭘로 간다? 반대로 가요. 반대. 자, 그런데 보완제일 때는 어떻게 돼요? 보완제일 때는 우리가 커피 할까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량은 뭐 하죠? 감소를 해요. 자, 이것도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자, 보완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넣어 마시는 뭐도?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 한다? 감소하죠. 이렇게 보완제는 이렇게 같은 방향. 보완제는 커피 프림 수요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대체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변동 방향이 뭘로? 반대로 변동.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 대체제는 반대로 변동.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아파트. 우리가 대체제, 우리가 하면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시장에서의 오피스텔 가격,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데, 지금 시장에서 오피스텔 가격, P0는 변화가 없죠. 자,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수요량은 Q0만큼 소비하는데,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단지 뭐만 변했어요?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시장에서 오피스텔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뭐가 돼? 수요의 뭐가 돼? 증가. 수요의 증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시험 문제는 우리 뭐가 자주 출제한다? 우리 보완제보다는 뭐를? 대체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한
최근에 우리 정답을 한 4번 정도 물었죠. 자, 오늘 문제가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주택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는 실질 소득이 보조해준 금액만큼 많아지겠죠? 실질 소득이 증가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이 포인트인데 맞는지 뭐. 우측이 포인트입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니까 틀린 지문은 몇 번? 2번이 정답.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그 2번 지문은 이런 의미.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주택 가격이 뭐 했어요? 자, 이 A점에서 주택 가격이 뭐 하락을 하니까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뭔다? 증가하는데 이 A점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럼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되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여기 아닙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한 여기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정답.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그러면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해.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 좌측이 또 포인트죠.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요 곡선은 또 좌측 이동. 좌측이 또 포인트고 주택 보유세가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그럼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 우측이 또 포인트.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 29회 시험에 이런 유형으로 하나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이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요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공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공급. 자, 아까 97페이지로 와야 되는가요? 98페이지. 자, 99페이지로 오시면은 공급 양의 변화. 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시험 문제 또 중요하죠. 작년에도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또 지문이 또 출제했었죠. 자, 우선은 공급 양의 변화는 또 가격. 여기서 또 뭐가 변하냐면은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변하죠.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한데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가격만 변해요. 가격만 변하면요, 또 동일한 공급 곡선 또 상에서 이동한다. 네,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점의 이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항상 여기도 뭐가 변하냐 하면은 가격이 변하면은 이 상이 또 나오는 거죠. 상이 나올 때를 아까 수요량처럼 뭐다?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 수요량처럼. 공급의 변화는 또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5에서 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죠. 가격 이외의 조건,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변화를 하겠죠. 자, 변화를 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공급 곡선 또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의 변화죠. 자, 또 자, 가격이 주어진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상향하죠. 지금 가격은 지금 P0로 변화가 없는데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은 얼마? Q0가 돼요.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가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산 기술이 향상이 돼서 원가가 절감돼요. 그럼 이전보다 공급이 더 양이 많아져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뭐다? 증가죠. 자, 여러분 24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었어요.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24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자, 이번은 뭐죠? 우리는 또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동일한 가격에서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공급의 뭐라고 한다? 감소라고 해요. 공급의 감소.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급의 감소.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공급의 변화 요인 100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자,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이 공급의 변화 요인이 나오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기술이지 뭐. 그럼 기술 혁신에 따라서 생산 기술,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절감이 돼요.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공급은 더 이전보다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가 돼요. 기술이 영향을 주고 또 생산, 또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가격을 뭐라고 하죠?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 토지에 대한 가격, 지대 등 이러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가격, 여러분 작년 시험에 임금 나왔죠? 지문 속에 임금이 나왔어요. 그럼 공급입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이전보다 뭐가? 생산비가 이전보다 뭐 한다? 비싸지죠?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줄어들어요.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 자, 요소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줘요. 요소 가격. 자, 또 시험 문제 요소 가격 작년에 임금으로 출제했고요. 또 우리 나오는 게 또 건축 자재가 또 많이 나. 건축 자재. 건축 자재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철근, 시멘트. 철근, 시멘트 같은 이 건축 자재의 또 가격이 나오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또 오르면 이전보다 건축비가 뭐 한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오르죠. 건축비가 상승해서 생산비가 오르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줄어들죠. 공급이 뭐 한다? 감소를 해요. 감소. 요 두 개는 좀 시험 지문에 자주 내거든요. 시험 지문에 보면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잖아요. 또 생산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는 소비도 있고요. 공급도 있어요.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돼?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예? 조만간. 예상되면요. 분양가 규제를 하니까 싸죠. 분양가가. 그러면 현재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현재 비싸니까 생산자 기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기 전에 분양을 해버려야 돼. 현재 뭐다? 아파트 분양 공급은 뭐한다? 증가해요. 비쌀 때 공급을 해야지. 건설업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또 영향을 줘요. 자, 미래에 대한 예상. 또 우리 뭐 보조금 같은 게 있죠. 우리 생산자에 보조금 많이 주죠. 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고 하면요.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뭐한다?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니까 우리는 공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증가합니다. 보조금 영향이 또 있죠. 보조금이 된다. 자, 또 우리는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이자 부담이 또 줄어들죠. 줄어들니까 수익성은,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은 이전보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 만큼 증가하니까 공급도 증가를 하죠. 공급도 증가를 하죠. 옛날에 이걸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수익이 감소한다고 출제했어. 과거에. 수익이 증가합니다. 21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었죠. 수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자, 대출 금리가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규제가 영향을 줘요. 규제. 자, 규제 중에서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하면 뭐가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하면 여러분 정책이론에서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나타내는 지역 지구제. 자, 여러분 지역 지구제가 강화되면은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그럼 공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규제가 공급이 어려우면 공급이 감소하지. 지역 지구제라든지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또 뭐가 있어요? 또 개발 행위에서 또 뭐가 있어요? 인허가 문제. 인허가. 공급은 이건 중요하죠.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인허가에 있어서의 문제. 예? 또 개발 행위에 있어서 이 허가 기준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개발 행위에 있어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느냐, 또 완화하느냐. 이런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게 상당히 시험 지문에 많습니다. 규제가 또 영향을 줘요. 자, 또 요것 위에 뭐 많은데 또 뭐 기업의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업의 가장 오래된 고전적 목표가 뭐죠? 가장 오래된 목표가 이윤 극대화잖아요. 이윤 극대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뭘로? 생산량 극대화. 이윤은 적게 보더라도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럼 생산량을 극대화하면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지. 이윤 극대를 목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의 목표가 변화하면은 또 어떻게 공급이 또 달라집니다. 또 대체제. 자,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자,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또 무슨 법칙이냐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비싼 아파트를 이전보다 공급을 더 늘리겠지. 예? 공급을 더 늘리겠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그러면은 오피스텔,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오피스텔 공급은 줄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뭘로 간다? 반대로 변동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변동해요. 자, 보완제. 자, 보완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또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공급량은 또 뭐 하죠? 증가를 하죠. 또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싼 아파트 공급을 더 늘려요. 건설업체는.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아파트와 보안 관계에 있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공급도 뭐한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때도 뭐다? 화살표가 보완제는 뭐다? 같은 방향.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아파트와 건축 자재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대체제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죠. 자, 수요와 공급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대체제 보완제인데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공급은 누구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아파트와 오피스텔 요거 대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보완제는 아파트 건축 자재 보완제 뭐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든 공급이든. 자, 103페이지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 양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물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왼쪽부터 풀면 안 되고 오른쪽부터 보세요. 공급 양, 요거죠. 공급 양의 변화, 요거부터 봅니다. 주택 시장이니까 뭐? 주택 가격이 나와야 돼. 그럼 공급 양의 변화, 오른쪽에서 주택 가격 나온 걸 찾아보세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1번 다. 왼쪽은 볼 필요도 없지 뭐.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뭐부터 찾아라? 답 찾는 건 공급 양의 변화부터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왼쪽부터 찾으면 안 돼요. 오른쪽 공급 양의 변화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빨리 답을 찾는 요령. 이런 문제 나오면 점수 거저 주려는 문제죠. 답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틀립니다. 자, 2번 프린트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 지구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아까 지역 지구제를 강화하면 공급이 어렵죠? 그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요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규제. 자, 2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용도 변경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면 공급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인. 그 맨 끝에 비탄력적인 포인트.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노동자 임금과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요거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 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겠지.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죠. 자, 4번 기준금리의 하락은 생산자의 이자 비용을 뭐한다? 감소시켜서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가 아니라 수익은 뭐한다? 수익 증가를 하죠. 수익 증가.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생산비가 오릅니다. 주택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자, 문제 나오면 이런 형태, 뭐 1번, 2번 이런 형태로 본 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자, 103페이지로 와서 탄력성.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마샬은 우리가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알프레드 마샬은 탄력성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죠. 이 물리학의 탄력성 개념을 경제 이론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은 우리는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뭐를 본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자극이 주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는 보는 게 탄력성인데 이것을 경제 이론에 뭐 했다? 도입을 한 거죠. 경제 이론에 도입을 했을 때 뭘로? 자극은 뭘로? 가격이죠.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뭐 수요량이라든지 또 공급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항상 탄력성이 기본이죠. 그래서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원래도 중요합니다. 그럼 탄력성은 두 문제 출제해요. 하나는 뭐다? 계산 문제. 하나는 또 뭐? 이론. 이론에서 또 지문 구성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29회는 또 세 문제에 걸쳐서 또 출제했어요. 그만큼 탄력성은 또 매년 또 출제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계산 문제는 하여튼 두 문제 출제한다고 봐서 그 중에서 하나는 무슨 문제? 계산 하나, 이론 하나 해서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력성. 그래서 수식 세 개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 수식 개념은 정확히 암기해야 돼. 작년에는 이 세 가지 수식 다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29회 시험은 가격 소득 출제했어요. 28회는 소득 교차 출제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출제를 합니다. 자, 26회는 교차, 25회도 교차, 계산 문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자, 탄력성은 E로 표현하고 가격은 프라이스해서 P로 표현합니다. 약어로. 자, 그런데 이게 뭐죠? 분수식인데, 분수식의 밑에는 분모, 위에는 분자라고 하는데, 이 분수식에서 자극을 주는 요 가격이죠.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가요? 우리는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반응을 나타내는 이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로 간다는 거. 그래서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간다? 분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율은 퍼센티지 개념, 수요량의 변화율. 시험 문제는요, 막 변동분으로 출제하는데, 이런 변동분이 아니에요. 변동분은 수요량이 100개에서 120개로 변하면 변동분이 몇 개? 20개죠. 그게 변동분이에요. 변동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변화율이야. 예? 변화율. 퍼센티지 개념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수의 법칙이 뭐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 값 자체가 뭐다? 수의 법칙에 따라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인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뭐를?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수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 가격 탄력성,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러분 기본적인 걸 물었다. 자, 104페이지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익 가격 탄력성이 2.02라면 수익량은 얼마나 되느냐. 자, 이 얘기거든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2죠.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을 묻는데 뭘로 물었다? 오피스텔 물었잖아요. 오피스텔 뭐다?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우선 수식을 쓰면 요거잖아요. 여기 얼마? 2.05.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4% 올랐네. 4%. 자, 오피스텔 가격이 4% 올랐어요. 오르면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뭔다? 감소한다. 우선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얼마? 4, 2, 8. 그래서 결론은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 양변에 분모인 뭐를 4%를 양변에 곱해주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몇 프로? 8% 뭐 했다? 8% 뭐 수요량은 수입 법칙에 따라 감소한다. 8% 감소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점수를 또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 이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좋죠.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다 틀려요. 25회 시험에 출제한 거거든요. 여러분 또 시험 문제 이런 게 출제했거든요. 가격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5% 올랐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7% 감소했다. 얼마? 5분의 7 계산이 안 돼. 전자계산이 뭐예요? 7 나누기 5 하면 돼. 근데 1.4거든요. 근데 시험 답안에 보면 1.4, 1.04, 0.104 막 나와요. 계산이 안 돼. 또 분모 문제 뭐 들어갈지 몰라요. 또 가끔 어떻게 들어간다? 7분의 5 하신 분도 있어요. 계산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다?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자, 지금 벌써 몇 프로 변하죠? 자, 몇 프로? 5% 오르면 7% 줄어드니까 변화의 크기 얼마? 1.4 변화의 크기가 나오죠. 1.4. 또 변동 방향 반대로 변동하네요. 이게 수익 가격 탄력성 이렇게 변동의 방향, 변동의 크기 등을 나타내요. 이런 지표를 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를 우리 뭐라고 하냐? 정량적 지표라고 해.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무슨 지표? 정량적 지표. 정성적인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인 지표다. 수의 변동의 방향, 크기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라고. 거기 오른쪽 박스에 있나? 하여튼 옆에 보시면 어디 나와 있을까? 박스. 가끔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정량적 지표. 강의할 때 잘 하는데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을 잘 해야 돼, 계산. 자, 이제 시험 지문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자, 항상 우리 수익 가격 탄력성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항상 뭐를 기준? 1을 기준했을 때 0과 뭐 사이? 수익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거든요. 0과 무한대. 무한대는 수가 커지는 상태. 그리고 0과 1 사이. 1과 무한대 사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 수익 가격 탄력. 뭐를 기준했을 때? 1을 기준했을 때.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탄력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5% 변하면 수요량도 몇 프로? 5% 변해도 5%. 그래 1 나오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 단위 탄력적. 자, 이때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형태. 자, 가격, 수요량 사이인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직각삼곡선. 그러면 이때 요 Y축이죠. Y축 P와 X축인 수요량 곱했죠. 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 요게 직각삼곡선 형태. 이게 무슨 형태? 직각삼곡선의 수식의 형태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요걸 배웠잖아. y 이꼬르 x분의 k. k는 상수였을 때 여기 1일 때 2일 때 모는 종이 그래프만 그려보면서 여러분 했잖아요. 요거 곱해주면 얼마? 요거 곱해주면 x, y는 뭐다? k. k는 일정한 상수. 여기 일정한 값 상수. k. x, y가 요거잖아. 직각삼곡선의 형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요거 출제했었죠. 직각삼곡선 출제인데 요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합시다. 작년 출제된 지문은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수위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요 사이에 있죠. 요거. 이때를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비탄력적이란 말 써요. 비탄력적은 여기 얼마?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0.3% 변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럴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우리는 수요, 량의 변화, 요게 시험 지문엔 또 요게 많이 나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아까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0.3% 변하니까 어디가 크다? 요게 크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게 뭐다? 비탄력적. 그 지문을 또 시험에 많이 내죠. 2년 전에 또 출제했어요. 29회 시험에. 벌써 시험에 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수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때는 가격이 1% 변는데 수요량에 대해서 10% 변한다. 이럴 때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자, 이때는 또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은 어디가? 요게 크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수위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수위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비탄력적 앞에 완전자를 붙이면 돼. 비탄력적 앞에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써요. 이때는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 수직선.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수요량이 이렇게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수요량이 고정이 되어 있다. 수요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무한대가 되면 또 탄력적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여. 또 완전.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 자, 완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요, 이런 형태. 완전 탄력적일 그래프는 수평선. 이렇게 수평선이에요. 자, 수평선일 때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수직선일 때는 뭐다? 완전 비탄력적. 잘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무슨죠? 가격이 미세하게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죠. 가격의 미세한 하락에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를 뭐죠?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때는 그러면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이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완만한 형태. 수요 곡선이 완만한 형태가 되면 뭐가 된다? 탄력적.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기업에 우리는 총수입은 뭐가 되냐면은 가격에 뭐를 곱한다? 수요량을 곱하면은 총수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 가격과 요 수요량 곱한 요 빗금친 부분이 총수입이에요. 근데 탄력적일 때 가격이 약간 하면 수요량은 대폭 증가하죠.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요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이야. 그럼 빗금친 면적보다 파란 면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는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왜? 수요량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도 대폭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거든요. 수요량이 대폭 줄어드니까 총수입은 감소한다. 20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제 기울기가 급하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자, 수익 가격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를 보는데, 자, 여러분 이 얘기죠.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만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인데, 그럼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요 면적이 총수입인데 가격이 대폭을 하락을 했을 때 수요량은 약간 증가하니까 요 곱한 요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총수입은 뭐야? 면적이 요 빗금치보다 적거든요.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대폭 올라도 수요량 감소폭은 미미하다 보니까 총수입은 뭐다? 증가한다. 이거는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그러면 30회 시험은 여기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직각 쌍곡선에서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작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자,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다? 지금 총수입이에요. 자, 총수입인데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는데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증가를 했어요. 자,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과 빗금친 면적은 똑같다. 이게 바로 뭐죠? 총수입이잖아요. 총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일정.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든 가격이 오르든 어떻게 돼요? 직각쌍곡선 형태의 때 총수입은 일정 변화가 없다. 작년에 출제해서. 작년에 총수입은 일정 변화가 없죠? 작년에 뭐다? 시험 문제 뭐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나왔겠지. 총수입. 작년에 출제인데 요거 작년에 이신청들 많이 하시대. 수익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경우는 직각쌍곡선 형태이거든요. 이럴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든 상승하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총수입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그 질문 출제했죠. 작년 시험. 자,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잠시 쉬고 107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